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움을 청하고 질문을 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사장의 하루는 매번 다른 하루이기에 매일 새로운 용기를 내야 한다. 이 책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 바란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신간이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경영 철학 모두를 10여 년에 걸쳐 정리해온 그는 이번 사장학개론 책을 통해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다. 지난 7년간 3,000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을 진행하며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더해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 책은 그 문제들을 목차로 구성해 방향 제시를 더했다. 한국 KCA 사장학교에 합격하고 저자를 기다리는 사장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기업인인 저자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해 왔다. 하지만 한정된 기회와 한정된 인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돼 사장학 수업 내용 전체를 담아 사장학 개론 책으로 출판을 결정하게 되었다. 책은 6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상자들이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들이다. 자신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 것인지 매출을 올려서 사람을 쓸 것인지 함께 창업한 개국 공신들의 반란과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 등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싶었던 폭넓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저자의 경영 철학을 담았다. 2장은 오래, 더 멀리 지속해 갈 수 있는 내면이 힘을 키우는 데 필요한 주제들이다. 훌륭한 경쟁자를 왜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지, 규모에 따라 변해야 하는 사장의 태도, 비난에 단단해지는 태도, 정리, 정돈, 청소와 청결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것으로 깊은 내면을 지닌 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언에 집중했다. 3장은 거의 모든 사장, 중간급 간부 이상이라면 모두가 어려운 직원 운영 전반의 해결 제시가 담겼다.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고 지속되는 어려움인 직원 관리에 대한 조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를 승진시켜야 하는지, 좋은 직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과 지금 즉시 해고해야 할 직원을 가려내는 방법, 더불어 회사의 언어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소통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업무 보고 방식 등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4장과 5장은 사장에서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장을 위한 장이며 마지막 6장은 사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장이 되려는 꿈을 가진 이들을 위한 내용에 집중되었다. 사장학개론 도서는 국내 25%, 900만 명에 이르는 사장 모두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펼쳐 읽어볼 수 있도록 집필하는 동시에 평생을 사장으로 살아온 경험 많은 선배 경영인의 조언을 직접 듣고 싶어 했던 모든 사장들을 위한 책이다. 프롤로그. 이 책은 사장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사장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사장으로서 겪는 많은 문제의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꼭 사장이 아니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언젠가는 은퇴와 독립을 거쳐 창업 전선에 합류하게 될 미래의 사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2015년 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KCA 한국사장학교를 통해 지난 7년간 3천여 명 남짓의 사업가 제자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포를 혼자 운영하는 젊은 청년부터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나 상장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직종도 다양해서 전문직, 의사, 변호사, 외식업, 금융업, 교육업, 농업, 수산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질문과 경험은 해가 지나면서 사장학 개론이라는 사장 전문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장 제자들로부터 사업의 규모,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질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20대부터 지금까지 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사장을 만나 가르치며 사장학이라는 과정을 매년 더 정교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간 기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장은 혼자 무엇을 해결해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경쟁사의 사장은 사장 개개인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지만 현실에서 직접 만나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민을 가진 사장들을 모아 KCA 한국 사장학교를 통해 사장학개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등록자가 한정돼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25%가 넘는 한국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한국 사장학교에서 사용했던 수업 자료를 책으로 엮어 수업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사장학 교과서처럼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교재처럼 생각하며 쓴 책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설명을 많이 넣었습니다. 1인 기업이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든 공감되는 내용에서 다른 사장 역시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냈다는 사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았거나 다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돈의 속성 내용에서 사장에게 도움될 필수 내용들은 줄여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사장 혹은 경영자, 리더라는 단어는 대부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부터 이미 사업의 완성도에 들어간 사람의 출구 전략까지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뤘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많고 많은 사례와 여러 상황이 언급됩니다. 큰 주제 아래로 주요 상황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록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이 누군가의 실패를 막아내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격려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의 1. 이 책의 각 글에서 소개되는 몇 가지 분류나 법칙, 규칙은 실제로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사하게나마 설명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실 몇 가지 원칙, 뭐뭐 하는 법 같은 규칙은 그걸 쓴 사람이 실제로 잘 모른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옳은 사업적 진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르치는 것에 반대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2. 이 책은 현직 사장 혹은 사장을 하려는 창업 예비자들을 위한 사장학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의 전부가 사장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일부 내용들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 직원들이 이 책을 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직원에게 주면 퇴사 후 창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학 교육의 간부 직원들을 보낸 사장 중에 지금도 같이 일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3. 이 책은 사장학의 기초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각각의 단편에 소개되는 지식은 전문가들의 서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지리, 수학, 통계학, 아젠다, 색깔, 글씨체 같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서적이 많이 있으니 이들 책을 찾아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1장.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하게 묻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01. 나는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흔히 장사는 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장사와 사업의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싶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다.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에 대한 능력이다.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장사고 직원들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다. 장사의 영역에 머무는 회사의 특징은 사장이 직원들보다 모든 업무를 월등하게 잘 해내서 모든 직원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직원들보다 테이블도 야무지게 잘 닦고 음식도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엑셀도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 고치고 포스터 디자인도 잘하면 장사다. 직원들보다 지게차도 잘 다루고 근무 시간표도 잘 짜고 구매 홍보도 잘하면 장사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재다능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결국 혼자 일하고 자신을 대신할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사장 자신을 넘어 직원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키워내는 사람은 사업가다. 메뉴 개발은 김 대리가 나보다 잘하고 디자인은 이 과장을 따라갈 수 없고
박 팀장의 기획력은 믿을 만하고 비품 관리는 신입 직원이 기가 막히게 하면 그는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회사 내 특정 영역에서 사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사장이 그들을 인정하고 믿어줬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독려했다는 뜻이다. 김대리가 매번 좋은 메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김대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인정해줬기에 김대리는 스스로 더욱 발전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결국 사장을 대신해서 맛과 효율과 이익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장이 이 과정의 디자인 실력을 못 따라간다는 뜻은 폰트나 색깔이 사장의 취향이 아니어도 참견과 잔소리를 줄이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뜻이다. 사장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장사에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업체를 선물 보따리로 가정했을 때 사장은 선물 상자 안에 상품이 아니다. 상품을 묶는 보자기 같아야 한다. 상품은 초라한데 보자기만 그럴듯하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상자 안에 좋은 직원들을 많이 담아서 이들을 묶어내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이 사람이 사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시장의 규모다. 사업체의 가장 큰 경쟁자가 나와 가깝게 있다면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내 주요 경쟁자가 내 동네 골목에 있는지, 우리 도시인지, 내 나라 전체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사업은 확장성을 가진다. 세탁소라면 골목에서 1등이 최종 목표다. 미용실이라면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 경쟁자다. 입시학원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고객이다. 출판 사업이라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출판사가 경쟁자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가 모두 경쟁자다. 이렇듯 내 경쟁자가 나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때 내 회사가 장사가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의 확장성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탁소라도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자는 전 국가에 퍼져 있는 셈이다. 입시학원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계화시키면 전국에 같은 학원을 오픈할 수 있으니 경쟁자는 전국에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신의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도록 최종 목표를 둬야 한다. 내 경쟁자가 내 동네와 내 도시에만 존재하면 나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